저희 멋쟁이 사자처럼 태킷 백엔드 스쿨 플러스 사전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중간중간에 혹시라도 마이크가 잘 안 들리거나 혹시 좀 내용적인 내용 조금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를 좀 브레이크 좀 걸어주세요. 네,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총 7가지 파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 생각이고요. 저희 테킷 백엔드 스쿨 플러스 소개를 시작해서 저희 과정의 키포인트, 그리고 선발 프로세스와 그리고 자주 질문하는 부분들을 좀 같이 다룰 거고요. 그리고 저희 과정을 담당해 주시는 주 강사님이 지금 여기 같이 계세요. 그래서 강사님 통해서 이제 강사님의 소개와 그리고 저희 과정에 대한 커리큘럼,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다뤘던 내용들 외에도 좀 궁금하신 내용들이 좀 있으실 건데, 그거를 좀 Q&A 시간을 통해서 좀 해소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먼저 저희 백엔드 스쿨 플러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볼게요. 네, 저희 탭킷 백엔드 스쿨 플러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 과정의 정식 명칭은 사실 KDT 단기 심화 과정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어요. 이게 2023년 6월 1일부터 시작된 운영 과정인데요. 요거는 기존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아마 부트캠프, 그러니까 350시간 이상 거의 한 장기적으로 훈련을 조금 경험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이게 저희 그 KT 단기 심화 과정은 프로젝트가 한 70% 이상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350시간 이내, 그러니까 단기 심화 과정을 말하는 게 KDT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게 KDT 과정을 이제 수료하신 훈련생분들의 어떤 니즈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채용 시장에 많이 얼어붙고 또 진행하고 있는 어떤 준비하고 있는 이런 취준 기간이 조금 장기화되면서 그거에 대한 수요 증가 때문에 2023년 6월 1일부터 런칭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도 이번에 처음 진행되는 새로운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 자격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352시간, 그러니까 350시간 이상, 그러니까 부트캠프 KDT 훈련생으로서 수료를 하셨거나 곧 수료를 예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다 레베카 갖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 사실 이게 5년에 한 번 정도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제도였지만 이 단기 심화 과정만큼은 그 남아있는 카드 잔액 상관없이 그리고 저희 그 멋쟁이 사자처럼 테키 스쿨 외에도 뭐 멀티 캠퍼스나 코드 스테이츠나 아니면 패스트 캠퍼스 등등 되게 많은 부트캠프 출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거와 무관하게 KDT 수료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테킷 백엔드 스쿨 플러스를 한번 숫자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과정은 다가오는 가을 10월 23일 월요일부터 12월 22일 금요일까지 약 2달 반, 그리고 약 한 9주쯤 되고요. 45일간 타이트하게 그 매일매일 7시간씩 315시간을 소화하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은 이론 3, 그러니까 전체를 10으로 보았을 때 이론은 한 3, 프로젝트 7,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훈련에 대한 비중이 아무래도 프로젝트가 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 과정은 다 오프라인으로, 그러니까 100% 오프라인 훈련 과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왼쪽 편에 보는 시간표 보시면 오전에 9시 반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6시에 끝나는 과정이고요. 저희 그 점심시간이 보통의 이제 부트캠프를 다녀보셨던 분들은 아마 점심시간이 많이 쫓기거나 아니면 온라인 과정에서 이제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점심시간에 대한 할애도가 거의 1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같이 함께하는 구성원들과 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까지 할애해서 이번에 점심시간을 1시간 반으로 뺀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 7시간을 항상 필수 훈련 시간으로 두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점심시간까지 포함하니까 오전 9시 반부터 6시까지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네, 다음으로 저희 과정에 대한 키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까지 잘 들리시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일님, 경준님, 영순이 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저희가 이 커리큘럼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게 채용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2023년 하반기 채용 시장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백엔드라는 직무로 말씀드리기에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 그리고 그거를 요하는 회사마다 또는 회사 안에 있는 직무마다 조금 요건들이 많이 좀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잡고 가야 할지가 사실 부트캠프 안에서도 많은 고민을 갖고 계셔서 그렇게 수료를 하고 또 이러한 과정이 생긴다라는 소식을 듣고 여기까지 찾아와 주셨을 텐데요. 저희가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 중에 이 2023년 하반기 이 자료는 왼편에 있는 그래프예요. 네. 어, 백엔드 직군을 이제 모집하는 회사인데 그 직무에 대한 급은 신입, 그러니까 주니어도 아니고 시니어도 아닌 신입 직군인데 백엔드 직무를 채용을 했을 때 반드시 들어가는 필수 요건들을 좀 조사해 보니까 역시나 저희 그 백엔드의 가장 핵심 역량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제 자바, 스프링 그 일정 수준의 이상을 요하고 거기에서 데이터베이스 활용 능력까지도 같이 요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뭐 요거는 사실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음. 근데 여기서 저희가 조금 더 같이 봐줘야 하는 부분들은 워낙 많은 이제 각자의 회사마다의 그 사용하고 있는 기술 스택도 다를 거고, 그리고 거기서 마찬가지로 백엔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그 기준이 신입한테는 조금 더, 뭐랄까, 범위가 좀 더 크다고 할까? 그러다 보니 자바 스프링 외에도 지금 보시면 AWS도 보이고, 도커도 보이고, 그리고 DB, 이런 SQL, 뭐 이런 쪽도 보이고, DevOps가 기지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우대 요건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저희의 그 백엔드 역량을 갖고 있는 예비 개발자, 신입직을 조금 염두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공통 역량을 다지면서 거기에 차별화 전략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데브옵스나 또는 클라우드 AWS 관련해서도 일정 수준까지는 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회사에 들어왔을 때 그 관련 직무와 협업하는 기관과 또는 협업하는 부서와 또 그 바로 위 상사나 그 같이 일하는 팀원 간에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소화할 수 있는 그 직무가 같이 만들어갈 수 있게끔 이제 이해나 좀 소통이 가능한 수준인지를 좀 보는 기술 면접도 같이 따져보는 현상을 같이 캐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해서 커리큘럼을 만들어야겠다. 와,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팀 중심의 이제 학습이나 프로젝트 이러한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론 중심적으로 진행했던 기존의 부트캠프와 다르게 이제 정말 채용에 대한 전선에 딱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현업과 가까운 실무 중심의 그리고 강사님이 항상 상주에 계셔서 밀착 피드백으로 가능한 그런 팀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가 이 과정의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그 계시는 분들, 지금 지원을 염두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가 아무래도 채용을 다 염두를 하고 지금 보고 계실 테지만 저희도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단기간이지만 그 짧은 기간 안에서 몰입을 함으로써 좀 기대하고 있는 이런 포인트적인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백엔드가 가져야 되는 정말 핵심 역량, 그러니까 이게 자격 요건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부분들을 좀 더 스케일업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만들면서 그리고 개개인이 갖고 있는 CV나 프로젝트 중에,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중에 프로젝트를 조금이라도 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그 경험치를 올릴 수 있는 과정이지 않을까. 그랬을 때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운영사들이 하고 있는 부트캠프 출신 분들이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같이 무언가 같은 목표, 비슷한 목표를 향해서 실무형 프로젝트를 이론 중심이 아니라 정말 실무 중심으로 진행을 함으로써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취업에 대한 자신감도 같이 업하면서 또 나름의 전략적인, 그러니까 회사도 회사마다 또 공통 기술 스택을 요하는 회사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같이 묶어서 또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하는 그런 이론 심화적인 부분부터 프로젝트까지 항상 팀별로 이렇게 운영될 수 있게끔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또 소중한 경험들이 또 하나의 네트워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커리큘럼이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이 되겠지만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선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계속 그 단기 심화 과정, 이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 요건이라고 해야죠. KDT를 경험했던 분들만 지원이 사실 가능해요. 그렇다 그래서, 저희 뭐, 멋쟁이 사자처럼에서도 되게 많은 부트캠프가 있지만, 저희 멋사만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렇진 않아요. 이게 아무래도 2023년 6월부터 이제 새로 생긴 거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운영하는 회사로는 사실 유일해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는데 어떤 회사의 부트캠프를 수료하셨든 간 다 지원은 가능하세요. 거기에 대한 조건은 단 하나, KDT 교육을 이수해 하신 분으로 딱 국한되어 있어요. 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원 요건을 얘기를 드리면 이제 선발 기준은 그럼 어떻게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같이 저희가 프로젝트를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같이 팀원끼리 서로 같이 우상향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면 사실 그거에 대한 기준은 프로젝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무언가를 새롭게 기본부터 다지는 과정이 아닌 어느 정도 배운 걸 가지고 심화 이론을 다루면서 프로젝트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기준을 딱 하나 잡은 게 모든 프레임워크에 관련된 프로젝트의 경험 여부가 있는지를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원할 때 저희가 URL 형태로 프로젝트나 그 진행했던 내용을 좀 어떠한 형태든 간에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서 지원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서류 전형에서 그 내용을 좀 같이 확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팀별로 저희가 이제 다대다 면접이 또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물론 이제 기술 스태프나 이런 이해도도 약간 보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초 단계는 좀 벗어났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캐치업하지 않을까. 그게 바로 저희의 선발 기준이 되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발 지원 요건 이것까지 다 부합을 했지만 혹시 지역이 해외에 계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지금 교육 장소로 예정되고 있는 그 위치가 서울시 강남이다 보니 어, 지역적인 한계로 인해서 100% 오프라인 교육 참석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선발 대상이 되기가 좀 어려워요. 저희가 말 나온 김에 한번 저희 교육 장소 한번 볼게요. 요거 지도 혹시 보이시나요? 지도가 안 보이려나? 잠시만요. 안 보인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바로 싹 바꿔볼게요. 음, 지금은 혹시 보이실까요? 아, 보인대요. 아, 감사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그 요쪽이 선릉 쪽이고 요쪽이 삼성 쪽이에요. 여기 메트로라고 이렇게 삼성역 그리고 여기가 선릉 쪽인데요. 여기 선릉. 딱 여기 선릉과 삼성 중간에 있는 건물이에요. 그 건물명은 애플트리 타워라고 하는 곳이고요. 여기에 저희 멋쟁이 사자처럼 태킷 캠퍼스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름을 나이로비라고 부르는 교육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태킷 백엔드 스쿨 플러스 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잘 보이셨나요? 아, 네. 네, 그러면 다시 화면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네, 다시 화면이 잘 보이실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발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흐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지원 기간을 한번 보면 2023년 9월 30일, 이게 공교롭게도 저희 민족 대명절인 추석 기간에 딱 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우선은 지원 작성 중이라도 이게 임시 저장이 다 되니까 택키도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지원서 바로 제출하시면 되는데 저희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요것도 잠시만요. 같이 공유를 드릴게요. 음. 네. 요게 저희 백엔드 스쿨 플러스 1기 화면이고요. 여기 오른편에 보면 여기 지원하기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지원하기를 누르면 여기 계정 등록을 해서 그 다음 화면에 여러 가지 지원서 양식을
이제 답변을 주시면 돼요. 여기 안에 이제 사전 질문 같은 것들도 있을 건데 이런 거를 하나씩 하나씩 좀 작성하는데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작성을 하면서 관련돼서 중간중간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저희 항상 이 채널톡은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응할 수 있는 문의 채널이 있으니까 지원하는과 동시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화면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인터뷰가 최종적으로 저희가 명절이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류 확인하고 그리고 인터뷰가 진행되면 그때가 이제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전까지 인터뷰가 조금 완료되는 일정을 잡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터뷰의 방식은 많은 분들이 좀 지원을 예정하고 있다 보니까 1대 뭐 다는 아니고 이제 팀별로 좀 다대다면적으로 팀을 짜서 어, 인터뷰 일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안내를 할 건데요. 아무래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요건과 그 선발 기준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대한 어떤 이해와 그 활용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술 스택 관련된 질문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인터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까 봐 저희가 사전에 좀 질문지를 좀 제공을 드릴 거고요. 그렇게 해서 좀 준비해 주신 모습으로 저희가 이제 인터뷰가 진행된다는 점.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지원 기간이 끝나자마자 그리고 이제 연휴가 끝나고 바로 이제 서류 접수한 내용들이 확인되는 대로 인터뷰 팀에 대한 안내와 그 일정 등등 관련된 안내 사항이 문자와 이메일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합격자 발표가 늦어도 죄송해요. 네. 10월 18일 수요일에 날 예정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합격되신 분들은 기존에 이제 보트캠프를 다니셨다면 반드시 있는 KDT 수료증을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혹시라도 수료 예정일이 저희 과정 전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지 않나요?라고 하기에는 사실 수료증이 제출하는 그 시기가 있다 보니까 최소한 지원 기간 내에 과정이 수료가 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수료를 예정을 두고 있는 분들 또는 저희가 개강이 10월 23일 이후에 뭐 1주 후에 끝나요, 2주 후에 끝나요. 그러면은 그때는 다니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시기에는 그러면 양쪽 과정에 대해서 신경 쓰느라고 제대로 한쪽을 집중하지 못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안내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 올해는 이렇게 10월 23일에 시작하는 이 1기가 12월에 마치지만 내년 상반기도 바로 열릴 예정이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과정을 잘 마무리하셔서 다음 2기에 지원해 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에도 이미 한번 경험해 보셨던 HRDnet 신청이나 그리고 내백회 관련 안내는 이미 한번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저희가 확인차 연락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혹시 사전에 조금 학습해두기 좋은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정리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 거기에 대한 개강 정보나 그리고 OT 관련된 안내도 같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10월 23일 날 여러분을 만날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플러스 쪽으로 많이 좀 자주 해주시는 질문을 제가 좀 가지고 와봤어요. 이것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하나씩 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은 지원 자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물론 부트캠프가 있지만 타 운영사 플랫폼의 KDT 과정 수료하신 분들도 누구든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질문에 있어서는 제 친구는 저랑 다른 운영사를 다니고 있었는데도 수료를 했고 그래서 지원이 가능할 걸까요? 라고 이렇게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당연히 이 KDT 단기 심화 과정 같은 경우는 딱 그 자격 요건이 KDT 과정 이수이기 때문에 어떠한 운영사든 어떠한 플랫폼이 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같이 와주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프로젝트를 중심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과정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이러한 기회가 있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또 좋은 포트폴리오와 좋은 프로젝트를 만날 수 있는 어떤 기회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원 자격들을 조금 더 한 번 더 봐주시고 그 주변이나 아니면 개인이 갖고 있는 이 상황에 맞춰서 좀 지원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어느 정도 기존 지식이 있어야 할까요?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쨌든 저희 선발 기준으로도 같이 묶어서 얘기를 드렸어요.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까지는 그래도 좀 경험해보신 분이라면 어쨌든 충분히 그 과정 소화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였고요. 아, 여기 훈련 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저희 그 나라에서 어쨌든 한 번 더 이제 채용 시장이 조금 더 보다 더 열렸으면 하는 그리고 여러분 지원하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역량을 더 레벨업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맞춰서 만든 과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한 번 더, 그러니까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훈련비도 그 무료이고 거기 넘어서 레베카를 통해서 최대 11만 6천 원까지 훈련 장려금이 지급되는데 아시다시피 그 출석률마다 이거 차등 지급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출석률만 잘 케어하시면 최대 11만 6천 원까지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지원서 제출 후에 수정 가능하냐는 문의도 살짝 있어요. 되게 좀 선발을 잘 받고 싶어서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저희 시스템상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임시 저장을 하면서 여러 번 체크함과 동시에 이제 사전에 다 검토를 하신 후에 제출을 하셨으면 해서 그래서 한번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임시 저장을 좀 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그 일정에 쫓기지 않게 좀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일이랑 좀 병행이 가능할까요? 일단 저희는 완전 100% 풀타임 오프라인이다 보니까 일단 요거는 좀 추천드리지도 않지만 거기다가 저희 팀 프로젝트로 그러니까 팀으로도 많이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인 한 개인한테는 그렇게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팀으로 보았을 때는 그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들은 어느 정도는 정리해서 오시는 방향이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기 과정이잖아요. 9주. 그리고 훈련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비도 일부 지원금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목표를 조금 한 번 더 몰입을 해서 갈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주셔야 더 좋은 저희의 골을 다 같이 만들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시간상 일단 이렇게 자주자주 하시는 질문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는데 혹시라도 좀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역시나 저희 채널톡, 채널톡을 많이 애용해 주시면 제일 베스트일 것 같고요. 저희 그 다음 순서가 바로 저희 과정, 이렇게 제가 막 거창하게 말씀드린 이 과정에 이제 저희 주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그래밍 언어 쪽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백엔드 쪽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은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루비스나 파이썬이나 자바나 상관없이 다 사용하고 물론 프론트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후보들보다는 재직자 위주의 강의를 좀 했던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이 실무 관련한 프로그래밍을 하기에는 좀 더 도움이 되는 강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강의했던 데는 삼성전자나 현재는 삼성중공업에 와서 노드.js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코아나 한국경영정보연구원 등에서는 이제 하둡이나 아니면 클라우드 그리고 딥러닝, 머신러닝, 사실상 지금 현재 실무에서 사용되어지는 거의 모든 걸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는 저도 이제 좀 합니다. 자주자주는 못하고요. 그 몇 년에 한 번씩 감이 좀 떨어지면 이게 프로젝트를 너무 안 하다 보면 현재 많이 쓰이는 기술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들 저렇게 뭐 고등교육재단이나 뭐 이런 데서도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주로 했던 것들은 스프링, C샵, 노드.js 기반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좀 DB 쪽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다뤄지는 부분들에서 우리 그 여러분이 해놓은 기술들 중에서 그다음에 요즘에 한참 핫한 애가 도커랑 쿠버네티스죠. 도커랑 쿠버네티스 같은 기술들도 이 기술은 좀 그 필요한 기술들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 좀 하셔야 되고요. 우리 수업 내용 자체는 실무 위주로 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수업 봤던 거랑 이제 원하고 투하고 차이가 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좀 깊이 있게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것들을 여러분이 좀 약간 뭐라 해야 되나
넓게 하지만 저는 깊고 넓게 해서 캐싱 기술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위주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뭐 복사 붙여넣기 사실 테스트해도 상관은 없긴 하지만 이제 그 이론들을 묶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흩어져 있는 짓들 묶어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제가 완전하게 이제 여러분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본 신기술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스크린 기술들 그리고 우리가 백엔드 수업이긴 하지만 백엔드긴 하지만 여러분 프론트엔드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또 없어요. 왜냐면 개발 기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MVVM 방식을 해가지고 기존의 스프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그 기존에 여러분들 프로젝트 했던 걸 봤더니 거의 대부분 뭐냐면 스냅리프나 아니면 뭐 스티치나 뭐 JSP 가지고 스프링부터 활용하셨는데 스프링부터 자체가 이제 목적이 자기 자체가 프론트엔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스프링리프나 뭐 스티치가 목적인 게 아니고 레스트풀 API 서버가 목적이면서 프론트엔드하고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고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조금 더 아까처럼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제가 원래 목적으로 했던 거는 그 검색 엔진까지 하고 사실상 RESTful API를 썼다는 얘기는 여기 프론트엔드가 따라 들어오길 바란 거거든요. 아, 근데 이제 정부에다 이걸 저희가 받을 때는 이거 네. 백엔드가 주거든데 문제는 백엔드만 가지고 백엔드 못 만든다는 거예요. 음, 프론트엔드가 같이 있어야 돼서 프론트엔드 수업을 진행을 좀 할 거예요. 그 노드랑 리액트 수업이 좀 진행이 될 건데 노드들은 아마 다 하셨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만약에 안 하셨다면 시간표는 조금 유동적으로 바뀔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개발 기법, 최신 개발 기법인 MVVM 방식과 그다음에 엑시오스, 그 에이직스 통신을 이용한 100% 에이직스 통신을 이용한 그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구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앞부분에 다른 반에 이제 프론트엔드 반도 있고 하다 보니까 프론트엔드 반하고 같이 협력해서 뭘 하는 것도 괜찮고 여러분 스터디를 하시거나 아니면 프론트엔드 쪽이 우리가 리액트 쪽이 약하다 그러면 프론트엔드 쪽은 제가 어느 정도 구축을 해드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기본 구축되어진 거 기반으로 해서 그 요즘 개발 기법에 익숙해지는 게 좋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저희가 배포나 이걸 관리가 데프옵스가 생각보다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아주 빠른 속도로. 도커라든지, 두 번째, 도커를 이용해서, 이전에는 이제, 그, 스팅을 도와주던 이제 친구들이 있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쓰러져 버려요. 왜냐하면 이제 플랫폼을 이용해서 AWS나 뭐 네이버나 뭐 애저 같은 경우 쭉 깔아가지고 이제 개발자도 할 때 여러분이 윈도우 OS를 드린 게 아니라 예전에 소스 만들어 놓고 그냥 열면 되는데 서버에다 직접 배포를 해야 되다 보니까 OS 자체도 이제 리눅스로 가겠죠. 우분투로 가고 리눅스 중에 우분투에서 우분투에 대한 공부도 진행을 할 거고 우분투 기반의 이제 도커나 그 뭐지? 예, 쿠버네티스. 네. 쿠버네티스는 여러분들이 솔직히 그거는 그 엔진녀들이 쓰는 거라 네. 그걸 깊이 망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도커나 기본 쿠버네티스의 네. 기본적인 관점까지 다 해서 우리가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요즘 좀 핫한 게 아파치 카프카. 음, 네, 아파치 카프카 이제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아파치 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혹시 자바 수업 들으면서 얼마나 깊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기해보면 공부했던 친구들도 자바의 람다 기술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공부들을 못해요. 음, 왜냐면 책에 예제가 별로 없어서. 저는 좀 람다 쪽이랑 그쪽에 요즘에 요구사항들이 그 음, 개발자분들이 무슨 요구사항을 하세요, 재직자분들이. 그래서 재직자 기반의 재직자들 들은한테 해줄 만큼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어요. 음, 그래서 좀 많은 기술들, 그러니까 자바 자체도 좀 더 깊이 다루고, 자바 자체 좀 더 깊이 다루고, 스프링도 그런 기술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스프까지 해서,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이외의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좀
얘기가 좀 되나요? 뭔가 워낙 자세히, 질문 있으세요? 그러니까 질문을 되게 눈치를 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지 질문이 안 올라와요. 아, 지금 지일님이 쿼리 DSL도 사용하냐고 물어보셨어요. 콘텐츠는 그건 내 티를 보고 그건 안 해봤어요. 제가 음, 한번 알아볼게요. 알아보고 원하신다면 음, 음. 가급적 원하시면 해봐야죠. 약간 역시 개발자인가 봐. 이것도 그 TV가 이쪽을 좀 더 중시해서 다룰 거예요. 좀 음, 복잡하게 많이 해보고 쿼리 DSL은 저는 안 해봐서 제가 찾아보고 그 전에 미리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영님이 이번에 프로젝트 할 때 프론트분하고 협업하는 건 아니고 백엔드가 프론트까지 하는 걸까요? 그렇죠. 라고. 아, 그래야 되는데 프론트엔드까지. 음, 실은 그걸 안 해보면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음, 와닿지가 않아요. 대부분 그 개발자분들 데리고도 강의를 하다 보면 그 선생님 이거 어떻게 연결시켜서 그냥 연결을 시켜버리거든요. 프론트엔드하고 백엔드인데 기본적으로 그런 이해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백엔드만 완벽하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음, 그래서 프론트엔드로 음. 지금 어차피 제이슨하고 그다음에 모던 스크립트가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주안점을 두고 하셔야 돼요. 아, 그러면 처음에 백엔드 개발도 힘들고 어느 것도 개발이 힘들었는 그런 상태까지 왔어요. 그래서 프론트엔드가 우리 과정 중에 써있지 않더라도 제가 계속 강조를 하면서 음. 실제로 연결하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제 코드 갖고 하겠지만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그렇게 코딩해서 연결하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면 하실 수 있어요, 본인들이. 그리고 저희 이게 네, 과정이 사실 백엔드 말고도 프론트엔드 과정도 같이 지금 런칭이 되어 있어서 저희 같은 공간에서 사실 공부를 해요. 네, 그래가지고 물론 교과목에서는 서로 만나기는 어렵지만 이제 서로 이제 저희 KT 훈련 과정 때문에 이제 저희 이제 퇴책하잖아요. 이제 음, 출석하고 이제 퇴책한 이후에 저희가 조금 은근하게 네, 프론트엔드 분들하고도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 거예요. 아무래도 오프라인 교육 과정인데 또 같은 공간에서 강의실만 서로 다른 것뿐이어서 얼마든지 그 로비나 심지어 화장실까지도 같이 공유하는 공간을 갖춰져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뭐 백엔드 과정만, 뭐 프론트 과정만으로 이제 시작은 하지만 이제 저희가 과정 외의 시간에도 조금 형성되고 유도하고자 하는 그리고 뭐 특강이라든지 그 외적인 것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 같이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아, 승근님이 또 여쭤보셨어요. 카프카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면 네. MSA나 대용량, MSA나 클레인 아키텍처에 관련된 학습도 진행되나요? 라고. 대략적으로요. 네, 아, 대략적으로. 네. 제가 원하는 건 네, 이것들 다 합쳐서 하나의 프로젝트가 요즘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 바퀴 다 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맞아요. 네, 그 앞에서도 사실 살짝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입 직군이라는 그 범위가 워낙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게 백엔드만 할 수 있는 건 사실 주니어조차도 약간 요구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되게 시니어 그 이상으로만 정말 백엔드로서의 그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통상적인 부분들이지 처음 직군부터는 사실 회사 자체가 완전 대기업이 아닌 이상은 되게 다양한 회사에 대한 어떤 직무에 대한 분석을 하면 할수록 되게 다양한 역량을 요구한다라는 것들이 너무 느껴져서 그거에 대한 소화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소화한다라는 건 되게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점점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기존 제직자분들이 공부해서 이거를 배우기가 더 어려워요. 음, 왜냐하면 신기술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도 그리고 가르쳐 보면요. 신입들이 더 잘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훨씬 잘하시죠. 무슨 그 수비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고정된 관념, 음, 저희가 없기 때문에 음, 되게 빠른 속도로 잘 배워요. 근데 맞아. 기존 재직자분들, 기존에 한 10년, 20년 그렇게 개발하셨던 분들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난 여태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가르쳐 보면 여러분 같은 나이 분들이 더 그 상태가 좀 더 빨리 배워요. 빠른 속도로. 적응을 하고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신기술에 대한 적응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김에 다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면접보다 뭐라도 당당하게 포트폴리오 만들고 아, 이런 것도 해봤고 이런 것도 해봤고 이거 이렇게 적용행도 해봤고 그러면 본인도 자신감도 상당히 음, 향상이 될 때고요. 네. 수 있고 그다음에 궁금하다고 질문하신 분이 있었는데 아, 맞아요. 지일님이 프로젝트 주제는 그럼 소개 페이지에 적혀 있는 그 세 가지로 정해져 있는 걸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리되는 있는데요. 음, 이렇게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음, 예시를 드리는 것 뿐인 거지. 음, 뭔가 다른 걸 또 우리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음, 뭔가 있어서 새로운 주제가 이게 좀 핫할 것 같다고 한다면 제가 기술이 부족하면 공부해서도 알려드려요. 아, 예,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갖다가 제가 그 수행 중에도 공부해서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승용님도 한 번 더 그 질문을 주셨는데, 네. 프로젝트 그럼 기간이 언제부터인지 수업과 병행하는 방식인지 이런 것도 궁금하시다고. 이렇게 병행이 됐고요. 되는 슈가 스피까지 해서 하나의 프로젝트가 되고요. 음,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기능들, 뭐 코코라든지 이런 거 다 하고 음, 나서 두 개의 프로젝트 뒤쪽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목표는 세 개의 프로젝트를 하는 게 목표긴 한데, 세 개 못한다고 해서 졸업 안 시켜놓지는 않습니다만, 세 개를 따로따로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죠, 첫 번째 프로젝트는 복습. 음. 일단 복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누드는 여러분 혹시 프로젝트 해보셨어요? 누드로? 지금 하시는 분들? 누드로 프로젝트 혹시 하고 오신 분들 계세요? 답변이 없습니다. 아, 아니오래요. 누드도 굉장히 핫해요, 여러분들. 아, 네. 이력서 보시면, 그쵸. 이력서 보시면, 여기 회사에서 이렇게 뽑을 때 보면, 노드.js랑 자바를 같이 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프론트엔드도 그렇고. 그래서 가급적, 음, 여러분이 어디든 갈 수 있게끔. 음, 어디든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음, 첫 프로젝트는 노드 기반으로 갈 거고요. 그러니까 음. 완전히 다 노드가 아니라 노드하고 스프링하고 뭐 이렇게 좀 짬뽕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스프링을 좀 더 심화되어져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는 검색 엔진에 대한 예에서 폭탄 사이트를 꼭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어요. 그 주제가 여러분이 선택한 걸로 맞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필요한 모든 제반 기술에 대한 거 써놓고 우리가 임시로 미리 만들어 놓은 것 뿐인 거지, 주제를 정해놓은 것 뿐인 거지, 반드시 이 주제로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주제는 바뀔 수 있어요. 네, 그만큼 근데, 저희 강사님이 워낙 이제 저희 그 아까 강사님 소개하는 내용을 보셨겠지만 정말 업력이 대단하시고요. 그리고 기술에 대한 습득은 사실 어느 정도의 그 캐파가 넓으시다 보니까 그걸 끊임없이 그거를 소화하고 계셔서 그 제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입 직원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 기업 내에서도 이런 삼성이라든지 그 기타 대기업에서도 기존에 있는 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나가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저는 솔직히 너무 체감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말 그대로 어디든 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을 항상 줄 수 있는 되게 좋은 분을 모시고 이번에 하게 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되게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퀄리티에스를 네. 지금 살펴봤거든요, 인터넷으로. 아, 벌써요? 그러니까 저 네. 시즌 있던 관점인데, 아,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아, 찾아보고 아무래도 만들어 보도록 로직이 네, 할게요, 이거. 네. 비슷하니까, 네. 음, 음, 재밌는데요? 혹시 그런, 저기 있던, 예, 예, 저,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아, 저희 근데 사실 저희가 네. 물론 중간중간에 딜레이가 좀 됐긴 했지만 저희가 지금 약속된 시간이 사실 7시 반까지여가지고 혹시 추가적인 질문 조금 더 받고 진행해도 강사님 괜찮으실까요? 예, 괜찮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지금이에요. 물어봐 주세요. 어, 어라? 다들 시간이 중요하신 분들인가? 잠잠. 지금 혹시 또 오늘 지금 못하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우리 저기, 아, 과제 형식? 아. 단계로, 팀으로, 아마 이제 이론 과정을 좀 오래 겪으시다 보니까 이제 과제 형태로 좀 진행을 많이 이제 익숙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 안 걸립니다. 지금 음,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요. 네네.
가 개발자 프론트엔드까지 리액트랑 쪼개는 거 꽤 문제되지 않아요. 음, 백엔드 만드는 게 쉬워져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타임리프나 뭐 스티치 가지고 이쪽에 스프링에 붙이던 거를 리액트를 갖다 붙이는 것 뿐이거든요. 디자인 파트를. 근데 조금 익숙해지면 되게 빠른 속도로 늘어요. 그렇게 생각보다 프로젝트가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개 만드니까 힘들지 않겠냐? 음, 아니에요. 재밌어요. 전에 프로젝트 해봤는데 굉장히 재밌어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론상으로만 듣다가 내가 직접 백엔드 프론트엔드 만들어서 붙였을 때 느낌은 확 달라요. 재밌어 음. 그랬었어요. 네. 좀 더 완성도 있고 좀 더 음, 탄탄한 포트폴리오가 나오는 게 확실히 그 백엔드만 어떤 기술책을 쌓아오신 분이 아니라 약간의 프론트적인 부분들을 많이 갖고 오신 분들의 포트폴리오가 확실히 조금 눈에 띄는 거는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커리큘럼 안에서도 강사님과 협의하에 저희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목적인 어떤 취업에 대한 어떤 자신감과 그 이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승용님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과제 형식이라기보다도 저희 과정 자체가 팀 프로젝트, 그러니까 프로젝트 진행이 70%예요. 그러니까 이건 커리큘럼 상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원님. 개강하기 전에 그럼 어떤 부분을 미리 공부해 가면 가장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모던 스크립트요. 구글에 모던 스크립트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아, 주로 모던 스크립트가 이제 우리가 프론트엔드 쪽도 결국 자바스크립트고 네. 이게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해갖고 음, 모던 스크립트 쪽을 좀 공부를 해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다. 그 구글에 모던 스크립트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거기 나온 튜토리얼 사이트가 딱 있어요. 잘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좀 공부하고 오세요. 그러면 요 내용은 저희가 이제 선발 프로세스까지 잘 진행된 이후에 합격되신 분들 안내 사항으로 이제 사전 학습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해서 나가는 방식으로 또 갈 거니까, 일단 요런 식으로 할 거고, 진짜 마지막 질문인가 봐. 수강 몇 명 정도냐? 4, 5명 정도로, 음, 4, 5명 정도로, 인원 따라서 저희도 구성을 해야 되니까 보통은 4명에서 5명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좋습니다. 네. 여기로 지금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 네.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도 생각이 나면 전달해 주시면 저한테 올 거예요. 그럼요. 저도 네, 아까 그 저희 공식 채널이 있어요. 채널톡을 네, 통해서 네. 문의를 언제든지 주시면 어쨌든 지원하시는 동안 그리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제 과정에 대한 선택에 대한 기로에 막 서 계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끊임없이 소통을 할 거니까 언제든 궁금하신 부분 그리고 또 고민되시는 부분들 있으면 저희 지금 다가오는 기간 안에 사실 얼마 남진 않았어요. 이런 지원 마감 날짜가 2023년 9월 30일, 이 추석 기간이 조금 껴서 저희가 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야기가 조금 제한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최대한 안내될 수 있게끔 노력할 거니까 언제든 꼭 Q&A,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먼저 강사님부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그래도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작은 이슈와 소동이 있었지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저희 이렇게 해서 잘 만나려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10월에 과정을 잘 다들 만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오늘 너무 감사드려요. 네, 나중에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그럼 정리를 할까 봐요. 네. 너무 긴 시간 저희가 처음 이번 과정이 이제 런칭이 되다 보니까 정보를 많이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 정보 하나만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생각보다 좀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그래도 그 같이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 되게 다양한 질문을 해주셔서 이거 잘 준비해가지고 저희 지원 마감이 날짜인 9월 30일 토요일 11시, 그러니까 저녁 11시예요. 그때 잘 만날 수 있게. 그래서 10월에 23일 저희 과정 오프라인이잖아요. 얼굴 뵐 수 있게끔 저희 오늘 자리를 이제 끝으로 기약을 하며 여기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9월에 이제 마지막 주를 달려가고 있어요. 네. 마지막 주도 잘 보내시고, 저희 10월에부터 본격적으로 만나길 바랄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어, 혹시 이 자료는 저희가 이제 조금 내용을 정리해서 이제 유튜브 채널에 올라갈 예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희 그 다시 보기로도 관련해서 안내 드릴 거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관련된 자료 볼 수 있게끔 해놓을 테니까, 네,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강의장이요. 저희 강남에 있는, 쉽게 얘기하면 그 건물명을 애플트리 타워라고 하면 선릉이랑 삼성 사이에 있어요. 네. 거기에서 저희 강의장에서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너무 다급하게 얘기하니까 말이 꼬이네. 네.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너무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고요. 저희 9월 30일까지 지원 마감 꼭 맞춰주시고 중간중간에 저희도 체킹하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